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진환 변호사님, 새로계 전형호, 황영민 변호사. 셋째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해서 해소할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선거 부정을 주장해서 12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내세워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 시스템 5%만 점검했는데 그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해서 아무나 해킹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10월 설립한 세계 선거기관협의회 AUEB이라고 합니다. 그 AUEB이 키르기즈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보급했는데, 그 나라의 선거에서 부정 의혹과 폭동이 일어나고 재선거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개표기 때문이라는 원성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의 1대1로 주변 국가들이고, 중국이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정권은 국회 과반수 권력을 활용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쉽게 하고 우대하였으며, 선거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인의 간첩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국가정보원과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 간첩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그들의 독재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여 부결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였고,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통령과 검찰과 감사원의 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국가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세력의 유연적인 활동은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일당 독재였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세로 유화 독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의 기능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의 출석과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구인 측은 특정 증인을 신문할 때 피청구인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것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없는 자세에서 위증을 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청구인을 강제 구인하여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거나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탄핵사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배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